그렇게 비싼 차를 사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까? 그가 최근 사건으로 인해 확실히 다시 묻습니다. 나는 남편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남자와 함께 살아도 괜찮은 걸까? 나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소피아의 대학 비용이나 우리 은퇴 자금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누군가와 상의하고 싶지만 부모님은 더 이상 곁에 계시지 않는다. 소피아를 걱정하고 싶지 않다. 그 순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정규직 직원이 아니면 날 끝낼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해서 둘 다 조용했는데 선배한테 얘기하니까 기분이 많이 나아졌다고 그때부터 상담하고 나서 장래 생활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남편 새 차가 배송됐어요. 새 차 냄새가 너무 좋아요. 네 왜요? 화나서 행복해. 여기 새 차 괜찮아. 넌 재미없어. 괜찮아. 내 남편이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다고. 혼자 축하할게. 넌 여유롭게 지내고 있지 않니? 기쁨. 다음 날 야근을 해서 늦게 집에 왔어요. 소피아가. 저녁을 준비했는데 집에 오면 큰 도움이 됐어요. 남편이 또 즐겁게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늦게까지 일하군요. 수고했어요. 간섭하는 남편한테 짜증이 났어요. 나랑 같이 새 차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지 않나 짜증나서 비꼬는 말을 했어요. 돈 벌어서 고맙다고 귀찮다면 그냥 결제를 중단하는 게 어때요? 그런 말을 해서 화가 났어요. 야근을 했는데 남편에게 불평을 참다가 다음날 정말 대금을 중단하기로 했어요. 자동차 대출 계좌에서 돈을 모두 인출하기로 했으니 다음 대금은 안 갚아요. 남편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기대하면서 다음 만기일 전에 가까스로 돈을 인출했고 다음 달에 독촉장이 도착했다. 물론 남편이 찾지 못하도록 편지를 숨겼다. 다음 달과 그 다음 달에도 알림이 왔지만 지불을 중단한 후 4개월 즈음에 매번 성공적으로 숨길 수 있었습니다. 다른 문서를 받았는데 배달 증명 우편으로 발송되었으며 이것이 제가 남편이 집에 오자 당황해서 중요한 문서가 도착했다고 그에게 문서가 들어있는 꾸러미를 던졌습니다. 키스는 패키지를 풀면서 도대체 당신이 3개월 동안 자동차 대금을 내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소리쳤습니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불 알림에 대한 반복적인 응답 실패로 인해 자동차를 압수당하게 되었는데 그는 이제 사랑하는 차를 포기해야 했지만 지불을 잘 중단하라고 말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누가 정말 결제를 멈췄나 열심히 일하면서 용돈 벌어줘서 고맙다고 하니까 너무 짜증나고 점점 반항적이 되어 차 살 때마다 항상 불평하던 말을 더 심하게 하기 시작해서 그래야지 내가 원하면 차를 살 수 있어요. 차를 사는 것에 대해 불평한 건 아니지만 차를 살 수는 있지만 비용은 직접 지불해야 해요. 내 타격에 충격을 받아 키스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소피아를 위해 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 곧 미래를 생각해봐.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으면서 떨고 있었는데 결국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나가라고 우리는 이혼이야. 이혼이라는 말을 듣고 나도 흔들리게 됐어. 알았어. 떠나게 소피아를 놔두자. 내가 말하기 전에 소피아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결정하십시오. 소피아가 방에서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엄마와 함께 갈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녀는 우리의 논쟁을 들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짐을 준비해 놓은 소피아가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나 이만 갈게. 나머지 짐은 나중에 챙겨올게.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겨 집을 나갔다. 야 어디 가냐? 갑자기 키스 목소리가 슬픈 톤으로 변했다. 돌이켜보니 이혼 절차는 나중에 제대로 의논하자고. 혼자는 필요 없지만 양육비는 당신이 내야 해요.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얼굴로 키스를 두고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 예상대로 너무 멋있었는데 우리는 어쩌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하우퍼가 나에게 자동차 대출금을 그만 갚으라고 말한 이후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예전은 우리가 머물렀던 4개월 동안 자동차 대출금을 지불하지 않아 약 $3,000를 벌었습니다. 3일 정도 모텔에 있었는데 이미 아파트를 구해놨어요. 집을 나간 지 4일 만에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어요. 제가 원하지 않는 모텔 같은 곳에 살게 해서 미안해요. 영원히 거기 살겠다고 했는데 사실 즐거웠어요. 소피아로 이사할 곳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유쾌하게 말해서 조금 안심이 됐어요. 이제부터 우리 둘만 있을 텐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역시 뭐든지 잘하자. 나머지 물건을 가지러 예전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이혼도 마무리해야 했고 예전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키스에게 연락을 했고 회사 선배가 추천한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소피아와 나만 있으면 키스가 폭력적으로 변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 일했습니다.
변호사는 이혼 사건 전문가였고 선배의 이혼 동안 도움을 주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가 와도 변호사는 깜짝 놀랐다. 이혼해도 정말 괜찮다고 하는 키스 나중에 다시 와서 사과하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를 노려보며 협박했다. 나는 이것이 그의 일인 줄 알았다. 본성 괜찮아. 그런 말 안 할게. 아르바이트 해도 여기서 나가라. 넌 먹고 살 수 없을 테니 내 걱정은 안 해도 돼. 빨리 이혼 서류에 서명하면 돼. 내가 할게. 서명하세요. 그냥 닥쳐. 당신의 수입을 고려하여 자녀 양육비 전액을 받겠습니다. 양육비 계산을 보고 키스는 도대체 왜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는지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떠나고 싶어하는 딸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변호사가 자녀 양육비를 나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의무로서 우리 딸에게 주는 것이라고 남편을 설득한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다. 그러나 남편이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가 돈을 주지 않으면 그 돈을 그의 월급에서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은 단지 파트타임인데 변호사가 있어요. 당신은 그 돈을 어디서 얻었나요? 내가 정규직이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걸 깜빡했어요. 직원 저는 예전 월급의 2배를 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키스는 솔직히 말문이 막힐 것 같았어요. 정규직이 되면서 마침내 이혼할 용기를 얻었고 정규직으로서 주택수당도 받을 수 있어서 저는 선배의 조언으로 아파트를 빌릴 여유가 생겼습니다. 즉시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찾고 있었습니다. 논의의 변호사를 데려오기로 한 결정도 선배의 조언이었고 당연히 남편의 자녀 양육비도 중단되었습니다. 거의 즉시 들어와서 변호사를 데리고 가서 급여에서 공제하는 절차를 세웠기 때문에 모든 혼란에도 불구하고 소피어는 첫 번째 선택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등록금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사용하지도 않는 자동차 대출은 달라요. 이건 이제부터 목적의식이 있어요. 소피아를 위해서 같이 행복하게 살 계획이에요. 제 이름은 알렉산더예요. 남동생이 있지만 우리는 해마다 잘 지내지 못했어요. 내 동생 계속해서 나를 괴롭혀서 연락을 시도했지만 격차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벌어졌을 뿐인데 어느 날 나를 데려가셨던 친할아버지께서 중요한 발표를 하시고 모든 것이 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생각을 하는 사람 어렸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친할아버지 아버지가 나를 돌봐주셨다. 엄격한 사람이다. 가족들조차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이제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와 나, 동생이다. 내 동생 벤저민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자랑스러웠고 나를 둔하다거나 느리다고 불렀고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사실 어느 날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더 심해졌을 뿐이다. 알렉산더가 말하길 알렉산더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들었다. 고등학교 반에서 1등을 해라. 넌 나이밖에 안 들었는데 부끄럽지 않니? 나는 한두 번도 아니고 항상 반에서 1등을 했어.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외교관이 됐어. 우리 가족의 명예 실질적으로 보장됩니다. 이해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엘리트라고 불러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벤자민님, 외교관으로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그만두시겠습니까?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밖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 사람하고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항상 너무 오만해서 언젠가는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난 훌륭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나요? 늙어가는 건가요? 할아버지, 이런 행동은 어렸을 때 알았던 형한테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무례하게 할아버지를 흘려보며 형을 꾸짖고 나서 늘 씁쓸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페이스타임이 지나고 나는 지체 없이 원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시청에 취직했지만 여전히 경제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청에서 일하면 좀 안정될 텐데 형의 조롱만 커졌어. 나 집이야. 야, 너 돌아왔어. 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 입구에서 이런 환영은 피하고 싶었는데 보통은 거기서 끝나는데 이번에는 집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와는 달랐다. 형이 다가와서 내 학년에 너는 그냥 사라져야 한다고 속삭였다. 우리 가족에게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 당황스러워지기 전에 떠나는 게 좋을 거야. 알았어. 뭐 거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이제 빨리 손 씻고. 너무 무미건조하다며 우리 가족에게 불명예라고 놔두고 사라져. 드디어 그 사람은 예전엔 엄하게 굴었는데 이제 이렇게 나를 무시한다더라. 우리는 정말 어렸을 때 조금 못됐지만 결코 나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를 동등하게 키웠고 우리 아버지는 그때부터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서 남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혈연 남매이기 때문에 더 슬프기만 하지요. 평범함에 질려서 그 사람이 변한 건지 아니면 명문 가문의 배경 때문인지
지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내 동생을 볼 수 있다면 그 눈빛이 얼마나 슬플지 궁금하다. 할아버지가 다가와서 내 어깨에 손을 얹어주셨어. 울지 마. 이런 일로 우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야. 미안해. 괜찮지만 예전에 나에게 있었던 것처럼 이제 확실히 해야 할 때야. 내 손자 세대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상한 운명이. 그가 혼잣말을 하고 떠나던 그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은 평소에 쓴 얼굴이 아니라 날카롭고 위험이 있었고 확실히 어떤 결정을 내렸다는 느낌이 스며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날은 할아버지 생신이었는데 평소에는 친척들이 모여 조용히 축하를 하곤 했는데 왠지 아무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나와 내 동생만이 주빈인 할아버지를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테이블도 흔한 생일 케이크도 아니어서 쓸쓸한 생일날의 풍경. 할아버지께 선물을 준비했는데 줄 때가 아닌 것 같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게 이상하지 않나? 찰칵 소리가 나고 할아버지가 들어오자 문이 열렸다고. 우리는 몸을 펴고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형을 흘끗 쳐다보는 분위기가 달라 긴장하고 있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보였다.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드디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일이라도 언제 시작하는 건지 너무 의욕이 넘치네요. 아직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뻔한데 가업이 상속되는 거 아닌가요? 나야 큰아들. 내가 틀렸어. 그래 틀렸어. 내 동생이 씩씩하게 대답하는 할아버지를 향해 웃었다. 말을 받아들일 수 없어. 얼굴이 얼어붙었다. 내 동생은 기침을 하며 두 손을 탁자 위에 올리고 눈을 크게 뜨고 나는 하지 않았다. 명확하게 들리지 않네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 나이에 갑작스러운 청력 상실을 겪게 되어 안타깝지만 벤자민 괜찮습니다. 당신이 가업을 물려받지 않기를 바랐으니 분명히 알겠습니다. 알렉산더가 될 거예요? 믿을 수 없군요. 내가 물려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가문의 가장 직부는 내 동생 알렉산더만큼은 아니었지만 당신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것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상속 절차는 나중에 처리할 것입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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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틀림없어요. 거짓말. 내 동생의 비명소리가 방에 울려 퍼진다. 나는 왜 안 돼? 왜? 나는 그 사람보다 능력과 명성이 더 많다.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인맥이 있다. 나는 현재 직장의 외교관이고 그 사람은 단지 시청 직원일 뿐이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 어떤 면에서든 이 수치스러운 실패에 대해 당신은 능력과 교육 측면에서 사실일 수 있지만 당신이 모든 면에서 알렉산더를 능가한다고 말하는 것은 벤자민에 대한 평가라는 것을 이해합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적자생존 불평등 사회자본주의 강자만이 살아남고 약자는 강자의 F가 된다. 그들은 사랑과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그건 결국 환상이다. 권력과 돈이 내 전부다. 형이 화를 내며 자신의 신념을 외치자 할아버지는 왼쪽으로 대답한다. 할아버지의 반응에 화가 나서 떨리는 형의 눈이 보인다. 정말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자기 길을 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외로워진다. 근시안적인 욕망과 자신의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이 가족의 우두머리 직분을 물려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연민이 있기 때문에 알렉산더를 선택했습니다. 아버지가 리더는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당신도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공부든 뭐든 혼자서 이룬 것인데 남들에게 존경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인데 지금 일하는 환경은 어떤가요? 알렉산더. 네, 선배님들 지도하에 6개월쯤 지나도 아직 개선할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는 새로운 후배 동료를 멘토링하도록 배정. 내 선배와 상사는 알렉산더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능숙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후배 동료에게 배우고 가르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비록 당신은 아직 배우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맡은 일을 열심히 했고 다른 사람들도 당신의 자질을 존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 마음을 잊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벤자민. 그거 신경 쓰는 사람 아까 말한 걸 취소하고 말해요. 벤자민에게 가업을 물려주겠다. 침묵소년. 할아버지는 눈을 날카롭게 하시고 큰 소리로 투덜거리는 동생을 한마디로 침묵시키셨다. 나도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협박을 목격하고 소름이 돋았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형과 대면했다. 예전에 허세를 잃은 토끼처럼 움츠러들고 포식자 앞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벤자민. 할아버지의 오만함은 너무 지나쳤어요. 언젠가는 이해해 주길 바라면서 간과했지만 더 이상 우리의 치욕이 아니에요. 가족. 이 순간부터 가족의 인연을 끊고 가방을 싸고 당장 떠나라. 다시는 내게 추악한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말자 버림받은 내 동생은 이를 악물고 눈꺼풀을 심하게 꿈틀거리며 목구멍에서 흘러나올 것 같은 말을 삼켰다. 방에서 뛰쳐나갔어. 이제 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사라졌으니 다시 대화로 돌아가자. 그 전에 이거 받아라. 일어서서 할아버지께 선물 건넨다. 생일 축하해. 앞으로도 멋진 한 해 보내길 바라. 할아버지는 선물을 받아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면서 조금 놀라신다. 이건 회중시계야. 표지 안쪽에 사진 찍을 공간이 있어. 오늘 단체 사진 찍고 나중에 작은 버전으로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얼굴이 너무 작아서 볼 수 없을 것 같으니 아껴두자. 나중에 즐길 수 있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알렉산더 할아버지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표정은 금세 진지해졌습니다. 준비하세요. 알렉산더. 일이 더 힘들어질 텐데 얌전히 있어라. 그건 안 돼. 할아버지가 장난꾸러기처럼 개구진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날부터 내 인생은 퇴직 후 극적으로 변한다. 나는 매너를 배우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리고 명문가에 걸맞는 예의범절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할아버지가 선미를 고소할 때 가끔 격려해 주시는 모습이 참으로 훌륭해 보이고 부모로서 존경하게 됩니다. 거의 1년 동안 공부에 전념하고 노력한 덕분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류층 파티에서 제가 느낀 긴장감은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강렬했을 것입니다. 형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가끔 궁금하기도 하고 상처도 많이 주고 싫기도 했지만 솔직히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어. 내 동생도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벤자민은 내 형제이자 가족이었고 할아버지는 잊어버리라고 했지만 나는 단순히 내 감정을 버리거나 너무 초연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책임 있는 자리에서 다시 부르고 싶지 않다. 명문가의 자존심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내가 이룬 새 가정 우리 아이는 이제 5살이 되어 더욱 활기차게 뛰어놀며 건강하고 활발하게 자라고 있다. 아내가 내 곁에서 따뜻한 자애로움을 잃지 않고 함께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아이를 키우고 있고 아이가 더욱 크고 훌륭하게 성장하면 할아버지가 맡았던 자리가 이제 할아버지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가 시간을 즐기며 우리를 지켜보며 아내와 내가 아이를 키우는 방식을 방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즉, 세대 교체입니다. 새로운 리더로서의 나의 길은 아직 멀었고 부수적으로 정말 흥미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주신 회중시계에 손자의 사진을 넣어주셨는데 볼 때마다 웃으시네요. 저의 성장도 기대해주세요. 증조 할아버지 제 이름은 에밀리예요. 45세이고 현재 추수감사절을 맞아 다이어트 중인데 왜 작년의 실수로 내 몸에 약 7파운드의 칠면조 지방을 저장했기 때문에 7파운드를 빼면 이제 추수감사절 동안 한 봉지를 살 여유가 생겼습니다. 맞죠? 그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죠. 글쎄요.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까지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아서 조만간 발렌타인 초콜릿도 사야지. 아침이 흘렀네요. 올해가 지나면 살이 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은 겨울 추억을 공유하고 싶어요.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은 제가 25살 때 일어났습니다. 나는 몇 년 동안 사귀던 남자친구 리처드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를 아빠 제임즈와 엄마 린더에게 소개했습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셨던 전형적인 미트 더 페런츠 상황 아시죠? 리처드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나보다 2살 많은 누나 수전이 직장에서 집에 와서 즉시 리처드에게 매료되었습니다. 이상하지만 자매들은 상대방이 수전이 리처드에게 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눈에 나는 내가 틀렸기를 바랐지만 수전은 리처드가 악수를 할 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이야기할 때 항상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내 남자친구에게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도울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결국 그것을 멈추게 했고 나는 그것을 무시했지만 리처드가 수전을 떠난 후에는 목욕수건만 입은 채 나를 우스꽝스러운 표정으로 궁지에 몰았고 결혼식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리처드가 선수이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계속 욕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왜 그가 선수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여자의 직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자는 남자친구가 없었습니다. 관계 경험도 없는 사람의 직관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리처드의 성격을 믿습니다. 몇 년 동안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수잔의 경고를 무시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리차드는 부모님 집에 더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고 가족들과 잘 지내고 싶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를 초대했습니다. 부모님은 행복했고 미래의 남편이 그들과 잘 지내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지만 수전은 리처드 수전이 내가 없을 때 그의 팔을 잡았다는 말에 따르면 다른 방식으로 리처드와 좋은 관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에게 가슴을 대고 묻지 마세요. 에밀리가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녀는 넘어지는 척하면서 스커트 아래로 그에게 보여주려고도 했습니다. 리처드는 그것이 너무 뻔해서 그녀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웃겼을 거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매우 속상했지만 수전은 리처드의 공손함을 관심으로 착각하고 계속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첫눈에 반했지만 리처드가 괜찮은 회사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그녀를 매료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생겼고 유능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받은 남자 수잔의 부적절한 행동을 봤어야 했던 부모님은 사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그들은 항상 수잔에게 무슨 일이든 놔두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수잔은 음식을 좀 데워달라고 하면 항상 무능했어요. 전자레인지가 아닌 플라스틱 접시를 전자레인지에 녹인다, 공부도 잘못하고 특히 수영도 잘못한다, 발을 다치거나 피부 발진이 생기는 등 항상 수영 안경을 빼먹는 핑계를 찾았다. 솔직히 스포츠 공부도 서툴고 심지어 집안일도 잘못한다. 수잔은 꼭 미인은 아니지만 부모님은 큰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녀에게 행한 일이고 비밀리에 그녀를 부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내 몰래 나는 그녀를 더 빛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를 멋지게 보이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매라는 점을 고려하면 불공평합니다. 어쩌면 내 부모님은 수잔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쌍한 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거의 모든 일에 능숙했고 빨리 배울 수 있었고 새로운 기술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수잔 멋지게 만들기 미션을 여유롭게 완수하다 집 밖에서는 무능한 척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사춘기가 지나고 나서는 계속 이러면 시험에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부모님에게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차드가 수잔의 감정에 보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식 전날 밤에 리차드와의 이 결혼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수잔이 우리 부모님에게 어서 수잔 곧 결혼할 거라고 말했어요. 부모님도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수잔 그 사람보다 먼저 결혼하고 싶은 건 아니죠. 그 사람은 너무 어리지만 결혼식은 내일이에요. 엄마는 그렇지 않아요. 엄마는 그렇지 않아요. 복도에서 이 비참한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연애 경험도 없는 언니. 그렇게 하면 금방 늙어버릴 텐데. 수잔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토하고 나면 진정할 줄 알았는데 아빠가 너희 엄마와 나 괜찮다고 하는 걸 들었어. 내일 결혼식은 건너뛰겠습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수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마는 수잔에게 용서를 구하는데 거의 동의했어요. 이건 도팅을 넘어서는 일이었죠. 지금은 예배에 가까웠어요. 도팅 수준은 아니지만 수잔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괜찮다고 하더군요. 적어도 가족들이 당신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그녀는 제가 리차드와 결혼하는 것을 정말로 원하지 않았죠. 아마도 그녀가 그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일 거예요. 믿을 수 없었거든요. 수잔의 짝사랑 때문에 부모님은 결혼식을 빼먹을 예정이셨고 화창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결혼식에 너무 들떠서가 아니라 수잔과 둘 사이의 대화가 생각나서 잠이 부족했습니다. 부모님, 저는 부모님이 공식적으로 그 장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 수전의 얼굴에 떠오른 잘난 척하는 미소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리처드와 제 친척들에게 저희 가족이 결석할 것이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누나가 반대해서 미안해요. 이번 결혼이라 가족들이 참석하지 못하게 됐어요. 잊지 말자. 오늘은 슬픈 일로 만들지 말자. 어서 미소. 카렌의 온화한 미소와 윌리엄의 손에 온기에 내 눈에는 눈물이 흘렀다. 헤이 헤이 에밀리, 나는 당신의 남편입니다. 기억하세요. 가족이 그리워요. 말하지 마세요. 리처드가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 머리 부드럽게. 울지 마. 자랑 울지 마. 시댁 식구들과 리처드는 웃으면서도 화장을 망칠 거라고 서둘러 말했어. 카렌은 내 눈을 바라보며 에밀리, 부모님이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새로운 삶의 좋은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가족을 시작하십시오. 캐런은 부모님의 부재를 보충하려는 것처럼 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리처드와 윌리엄이 합류했습니다. 캐런이 이것이 내 인생의 좋은 시작이라고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괜찮을 것입니다. 새로운 삼라는 나만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고 다짐했고 그날 차질 없이 리처드와 결혼했습니다. 15년 동안 우리에게는 딸 하나와 아들 둘이 있습니다.
책임감 있고 유능한 딸 패트리샤는 우리의 난폭한 아들 로버트와 토마스를 돌보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녀가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면 벌써 저와 똑같아요. 인생은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어요. 리처드의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집을 샀는데 아빠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엄마와 수저는 결혼식 이후로 멀어졌고 새 주소를 알려주지 않은 채 어떻게 해서인지 그들은 우리를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우리 집에 나타났습니다. 내 첫마디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에밀리에게 물어볼 부탁이 있는데 수자는 우리 부모님도 너만 불러달라고 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리차드를 수잔에게 주라고 불신이 물든 목소리에 아빠와 엄마 둘 다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수잔은 이상하게 잘난 척하는 것 같았어요. 수잔은 아직 미혼인데 올해 42살이 되니까 아빠의 말에 제가 더 혼란스러웠고 리처드도 사실 수잔이었어요. 최근에 회사가 망해서 직장을 잃었어요. 아 힘들죠. 우리가 수잔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녀는 결국 당신의 여동생이에요. 부모님 눈을 보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도 조용히 지냈어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걸까요? 다음 말은 아빠의 말에 짜증이 난 것보다 더 궁금해서 방해하지 않았어. 수저는 항상 리처드를 좋아했고 그녀는 아직 미혼이야. 넌 이미 리처드와의 결혼 생활을 즐겼잖아. 그렇지. 너의 여동생이 남은 시간 동안 그를 갖게 해주세요. 그녀의 삼내가 본 리처드의 모습은 마치 그의 영혼이 우리의 반응을 무시하고 그의 몸을 떠난 것처럼 나만큼이나 놀란 것 같았고 수자는 그녀의 태도에 여전히 잘난 척했다. 이봐요. 이것이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당신 말은 그래. 이것은 당신이 언제 했던 농담과 똑같다는 것입니까? 술에 취했다면 우리는 재빨리 수잔을 마주했고 우리 부모님은 리처드를 정말 좋아하시나요? 제 질문에 허를 찔린 거죠. 수잔이 말을 더듬더듬 예전은 항상 그를 사랑했어요. 정말 정말 사랑했어요. 와우, 그게 강렬한 감정이군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남편인데도 넌 그 사람을 15년 동안 사랑했지. 그래, 너희 둘이 함께 있는 걸 생각하면? 힘들었지. 우리는 너무 잘 지내고 있었어. 수잔의 자신감 넘치는 말투 때문에 표정을 똑바로 유지하는 게 힘들었지만 기분이 좋으면 리차드와 내가 이기게 해줘서 강렬하게 내가 물러날 거라고 부모님은 내 말에 놀라셨지만 당신은 리처드도 사랑해요. 엄마는 외쳤다. 사실은 나는 항상 수전을 사랑했었다는 거야. 리처드는 수전의 얼굴이 새빨개졌다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넌 나를 사랑했어. 내가 널 만져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사랑스러웠어. 우리 드디어 함께하게 됐어. 웃음을 참아야 했어. 헤이. 리차드 내려다보며 눈물을 닦는 척하는 건 숨기지 않아 웃으면서 떨고 있다는 사실 참아. 우리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자. 리처드. 그녀는 지난 15년 동안 그녀의 상상이 리처드에게 그 말을 수없이 속삭였을 것이다. 당연하지. 난 회사를 그만둘게. 그럼 수잔의 붉어진 볼이 갑자기 창백해진 남의 순간 너와 함께 있고 싶으니까 직장도 그만두고 내 옆에 있을게. 뭐 밖에 나가지도 않을 테니 내가 좋다면 좋겠어. 화장실에 같이 갈 수도 있어. 하루 종일 내가 집안일 하는 걸 지켜볼게. 리처드가 싱긋 웃으며 말하는 동안 수저는 얼어붙었다가 당황하기 시작했고 부모님도 평정심을 잃기 시작했어. 잠깐 나도 일을 안 하니 그게 문제가 될 거야. 왜 문제될까? 같이 있으면 뭐가 두려울까? 돈 없어도 우린 행복할 텐데. 아니 근데 보험금 같은 월세는 있는데 이건 동화가 아니니까 할 수 있어. 돈이 없으면 날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야. 수잔의 눈이 또렷이 돌아다녀. 빨리. 알았어. 리처드, 우리가 이혼할 때 합의금을 많이 줘야 해. 알았어. 걱정하지 마. 수잔과 내 부모님이 부담할 거야. 리처드는 부모님이 창백해지며 미소를 지으며 눈빛을 교환했다. 사실 수잔이 내 여동생의 남편을 데려가는 건 정말 잘못된 일이야. 그래 수잔. 아까 보여줬던 절망이 선을 넘은 것 같아. 부모님이 빨리 약속하신 대로 태도를 바꾸셨어. 리차드를 갖겠다고 약속했는데 넌 아니야. 부모처럼 행동하는 건 수잔. 이건 다른 문제야. 닥쳐. 너 누구 편이야? 수잔은 아빠가 개입하려고 하는 동안 엄마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히스테리 상태가 되었어요. 정말 슬픈 장면이군요. 리차드와 저는 잠시 지켜보다가 마침내 그가 무뚝뚝하게 굴어서 실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모두 리처드를 보지만 나는 수전에게 전혀 끌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에멀리의 여동생이기 때문에 예에 바르지만 나에게 접근하는 여성은 정말 싫습니다. 완전히 꺼지고 내가 술을 좋아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나도 조금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여성들을 다룰 수 없습니다. 수전과 우리 부모님은 말문이 막혔는데 리처드에 대한 모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의 남편을 이름으로 부를 수 없습니까? 리처드는 수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유부녀인데 창백한 얼굴로 남편에게 다가오는 수잔을 제지했다고 당신이 나를 속였다. 왜 15년 동안 소식을 듣지 못한 남자가 당신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순진한 수잔은 안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뒷 눈물 그렇게 매력적일지도 모르지만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백수 여자를 누가 원하겠어요. 집안일도 못하는 그런 실력으로 결혼했어도 버림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엄한 진실로 그녀를 때렸고 리처드 배경에서 웃었다. A 분명히 나는 신경이 곤두섰다. 수잔은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우리 부모님은 그녀를 위로하려고 노력했지만 괴로워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리처드 포기 수잔은 눈물을 흘리며 그게 창피하다. 그녀에 대해서는 전혀 성장이 없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관계를 끊고 있으며 실업 상태라면 우리로부터 어떤 도움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을 때 현관 문을 닫았습니다. 야생동물이 소리를 내고 있었나 봐요. 로버트가 보러 가고 싶어 하는 음식을 찾고 있었는데 제가 그를 말렸어요. 5년이 지난 후에도 밖에서 수잔의 울부짖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수잔은 아직 미혼이에요. 그녀는 일자리를 구했지만 젊은 동료들에게 돈을 줬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부남들 무모한 행동 때문에 데이트 행사 금지당함. 난 그녀가 남은 생애 동안 싱글로 남을 거라고 확신해.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 심지어 은퇴한 내 부모님도 그녀를 위해 돈을 아끼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 그들은 아마도 미래의 보살핌을 수잔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수잔을 너무 망쳤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남편과 잘 행동하는 아이들 덕분에 그녀도 나에 대한 결과를 깨닫도록 뼈저리게 노력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학비 걱정도 없고 일 걱정도 없고 주로 집안일을 하며 하루를 잘 보낸다. 어쩌면 일을 하면 명절 과식을 상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10대 딸 패트리샤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고 계속 말하는데도 말이다. 그녀는 완벽하게 날씬해요. 나는 그녀를 낙담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엄마만큼 넓다면 나는 그녀에게 내 아들의 로버트와 토마스가 춤을 추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지역 행사에서 공연도 했고 상도 몇 개 받았다고 말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정기적으로 우리를 방문하고 식사에 자주 참여합니다. 여기서 시댁이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들을 진짜 엄마, 아빠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함께 리조트 휴가를 가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봄 방학 동안 아이들이 건강하고 오래오래 우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행복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